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달서구 갑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출마를 보고드립니다.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의 변화를 바라시는 시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낙선을 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라는 격려를 주셨고, 저는 지난 4년간 오롯이 대구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22대 총선에서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대구 정치의 혁신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대구의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30년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고 21대 총선 출마를 통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GRDP 전국 최하위, 대구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감은 지금 우리 대구의 회원주소입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를 전락한 대구 제조산업의 구조는 기업인들에게는 무력감을, 시민들에겐 질 낮은 일자리와 저임금 구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도약해 대구에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대기업에 종속된 산업구조를 자립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 청년 세대가 대구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입니다. 20년간 산업 현장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인생을 바쳤던 저는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혐오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실종되었습니다. 경쟁과 다양성이 실종된 대구의 정치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기는커녕 뒤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정치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 권태형은 오로지 대구에서 시민들과 함께 30년을 현장에서 헌신해 왔습니다. 권력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대구에서 당선이 불가능하다라는 관성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라도 제대로만 하면 밀어주겠다라는 대구 시민들의 속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구에서 다른 목소리도 내고 시민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저는 총선 출마 첫 공약으로 지난 4년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지역 현안 중에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의 킬러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서 산업단지의 스마트 그린 산단 완성을 만들겠습니다. 성서 산업단지에는 2023년 9월 현재 3,288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48,1,408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면서 대구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산업직접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 임대 등 킬러 규제 개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는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산단 대교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종 제도의 유인화와 첨단 신산업의 입주와 투자 활성화,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채용 문화시설, 편의 복지시설 확충 중이 가능해집니다. 산업은 꿀뚝 산업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전환되고 고탄소, 저효율, 환경오염에 성소공단은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공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정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청년 세대가 찾아오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성서 행년타운 부지 매각은 공공개발이 전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원안 이전을 결정하고 대구시 공유재산 5곳을 매각해서 이전 비용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달서구 갑의 성서 행년타운 부지와 대구기업 명품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서 행년타운 부지는 23,868제곱미터의 공공청사 부지로 성서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부지입니다. 2007년 대구시가 LH로부터 성서구청 부지로 매입한 이후 지난 17년간 이 부지에 대한 용도에 단 한 번의 이견도 없었습니다. 이 부지가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개발을 전제로 매각이 되어서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 달서구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서 연료병합발전소 고압가스 배관공사에 주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서 연료병합발전소 발전용장 증설을 위해서 서구 중리 정업관리소에서 용산동, 이곡동, 월성동을 지나 열병합발전소까지 총 8km의 배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서구 구역은 무려 6.8km에 달하는데 이 구간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성서공단을 관통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지자체의 굴착 허가를 근거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최근에 저희 지역 주민들은 주민보험대책기구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들의 안전불안 해소 대책과 공감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넷째, 대구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와 저감 대책,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달성군 방청리에 소재한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은 생활 폐기물 포함 하루에 1177톤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용산동, 이곡동, 신당동 주민들은 십수년째 쓰레기장 악취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매립장 확장 논의를 할 때 달성군, 달서구, 북구, 서구 주민들이 함께 주민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지금은 달성군 주민들만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달서구 주민들은 폐기물 시설 총집법에 따른 주민시설 지원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주민들은 악취 저감 대책과 주민지원시설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악취 저감과 주민시설 지원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우리 대구는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2022년 기준 대구 생활 폐기물은 1일 1145.9톤이 발생이 됩니다. 이 중 57.4%에 해당되는 657.4톤은 매립, SRF가 22.1%, 소각 20.5%로 순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서조각장은 1일 3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제1호기 개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완공이 되면 2, 3호기는 폐쇄가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1일 500톤 이상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구시가 빠르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이유입니다. 대구시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성서소각장이 대구 쓰레기 전체를 담당하는 일은 없도록
막아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 저는 출마 선언을 하는 첫 공약으로 우리 지역 현안 과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권태경의 정치는 주민의 삶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에서 다른 목소리도 내고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경 예비후보 후보님의 포부가 담긴 힘있는 회견문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태경 위원장에게, 권태경 예비후보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기자분들께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능 시험 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 팩트의 박성훈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선거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대구 경북이라는 특성상 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급하게 출마 기자회견을 하시고 출마 선언을 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12월 1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위원장들 또 출마 예정자들 고민이 많았습니다. 방금 박 기자님 말씀하셨던 선거제도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오늘 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유는 대구 민주당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구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달아보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선배들이 걸어왔던 민주당의 길, 또 대구 240만 시민들이 바라는 대구 변화의 바람들은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저희 민주당 정치인들의 소명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어떤 변화의 추이와 상관없이 대구에서 대구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구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구 시민들과 대구 발전을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대구 민주당 정치인들도 권태경 저놈도 우리 형제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식구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출마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일보 김종윤입니다. 지금 쉬운 거 물어주십시오. 쉬운 거 물어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명함 이거 지금 쓰시는 거 네. 뒤에 보니까 만만한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만만한이라는 그 표현에 뭐 따로 의미가 있으신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되게 높고 멀고 권력자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유권자 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만나고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애란 또는 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 정치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한 20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저희 현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또 회사가 고의 보도를 내는 경우
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위장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역의 기자분들이 많이 다뤄주셨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풀려야 되는데 그런 정말 절박한 이야기를 국회의원 한 분 찾아가가지고 부탁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대구에 우리 계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은 사실 조금은 이제 좀 기업 친화적인 스탠스들이 많으셔서 노동 현장 문제나 사회적 약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들이 정말 편하게 언제라도 국회의원을 만나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정말 뭐 보좌관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지금 시대에는 필요하다. 지금처럼 뭐 진보냐 뭐 보수냐 이런 이념적인 정쟁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삶을 24시간 편하게 소통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의 길을 우리 300명 국회의원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선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만만한 주민들께 만만한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어 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제 정치 철학을 담았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시험장보다 더 좀 떨리네요. 기자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네, 다음 예, 지금 질의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서기님. 지역구 활동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달서구 갑 지역에서 느끼시는 민심이 어떠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 기자님 워낙 존경하는 분이어서 있는 대로 언론 신경 안 쓰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는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그 이전에는 성소공단에서 제가 한 20년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편하게 술도 마시고 제가 민주당이라는 옷을 입고 정치하셨기 때문에 되게 이제 편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5년 전에 민주당 입당하고 총선을 출마하니까 진짜 그때는 명함 드리면 명함을 받으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보고는 민주당이네 하고 명함을 툭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때는 상황이 조금 이제 그래서 그런지 간혹 가다가는 명함을 받고 제가 후보인데도 보는 눈앞에서 명함을 째가지고 버리시는 분도 간혹 계셨거든요. 최근에는 가면 제가 이제 한 4년 동안 지역을 다니기도 했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대구 산업선이 이제 유치가 되고 성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성소공단에 성소공단역을 하나 신설하자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가면 이 정도는 해주십니다. 안 되는데 고생 많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야 민주당이라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라. 근데 이런 말씀 주십니다. 우리 주민들은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민주당 너는 대구에서 이 변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준비를 하고 있냐? 너가 그 정도 열심히 하고 있냐? 이는 이제 덕담들 또는 조언들을 많이 주시는 상황이고 민심 관련해서는 최고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 지역 구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지역구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홍숙전 의원이시거든요. 요즘 지역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좀 돕니다. 용산 이야기도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측근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제가 현역 홍숙전 의원과 그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곽대원 무소속 후보하고 3명이 경험을 겨뤘었거든요. 제가 3등은 안 하고 2등을 했기 때문에 선거구도가 잘 만들어지면 주민들께서 민주당 후보 찍어주면은 당선도 가능하네 라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은 민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겠냐 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예, 기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신문 임노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올해 대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대구 경북은 우리가 살아왔던 또 선배들이 살아왔던 시절보다는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제가 정치했던 이유가 바로 지역주의를 대구에서 한번 극복해 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제 평생의 30년 삶이 사회적 약자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저는 첫 번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방통법과 함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안 되신다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노란봉투법이 그냥 노동자들 좋게 해주고 기업하시는 분들 어렵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사실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 노란봉투법을 다시 만들어내고 싶다는 첫 번째 목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같은 여야의 극단적인 혐오와 극단의 정치를 좀 없애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제가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변화를 세게 한번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민주당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실정에 지금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정치의 구도를 좀 풀어내는 것, 저는 그게 다른 지역에 예컨대 호남의 민주당 국회의원 또 영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대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권태형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혐오와 극단의 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가 낭만도 있고 타협도 가능한, 그리고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민생 정치를, 본연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오늘 정말 추운 날씨에 또 바쁘신 취재 일정 많으실 건데 대구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후보 기자 간담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보여주신 관심 어긋나지 않도록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대구의 변화와 정말 정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구 시민들과 함께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민주당이 사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대구 시당에 처음 오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동구에 있다가 또는 경대사대부고 옆에 있다가 이곳 옮기면서도 그런 포부를 가졌습니다. 예, 대구 민주당이 우리끼리 하는 정치, 또 제가 민주당 온 지 5년 됐었는데요. 와보니까 시민들과 대구를 위한 정치보다는 당내 정치가 대구에서는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우리 대구 민주당이 지역으로 들어가자. 우리 대구 민주당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자. 이러한 마음으로 시당 사무실도 옮기고 또 9개 구군과 정책에서 협의회도 진행하고 우리 강민구 시당위원장이 각 구에서 받는 예산 민원을 가지고 국회 가서 우리 민주당 상임위원들도 만나고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는 또 지역위원장들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과 만나면서 지역의 일꾼이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 민주당의 헌신과 노력 아직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중단하지 않을 거고요. 정말 대구 시민들께서 야 이제 대구 민주당 아들도 우리 가족이네, 우리 자식들이네 라고 하실 때까지 정말 고군분투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자분들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기자분들의 기대와 또는 질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비 후보께서는 두 번의 낙선을 경험하고 내년에 또 세 번째 3세판 도전을 합니다. 대구의 변화를 위해 쉼없이 뚜벅뚜벅 걸어오신 소신과 심령, 대구의 다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두드리고 도전해 주시는 권태권 예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승리해서 서울의 봄이 아닌 달서갑에 활짝 피는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태공 예비 후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